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 게리코인입니다. 오늘은 알트코인 뽀개기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더 그래프입니다.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닌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실제 투자를 하시기 전에 꼭 스스로 공부해보시고 투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채널 통계를 봤는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90% 넘는 분들이 구독을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드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니까 영상 시작하면서 미리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더 그래프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모으면 모을수록 더 가치가 있고 돈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다름 아닌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핫하게 뜨고 있는 AI 혹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 모든 산업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데이터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같은 거대 테크 공룡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앱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회사들의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아예 데이터를 구할 수조차 없는데요. 이러한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모아지던 데이터가 바로 블록체인, 특히 이더리움의 탄생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들이 모든 데이터를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앙화된 회사들의 데이터들을 모으기 위해서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query, 즉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공학자인 예니프 테어, 컴퓨터공학자인 예니스 포먼, 로봇공학자인 브랜든 라미레스가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더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제 더 그래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블록체인에서 왜 데이터를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일단 블록체인은 그림과 같이 블록들이 생성된 시간 순으로 일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선 가장 앞에 있는 블록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블록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며 데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건데요. 현재 이더스캔 같은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러한 방법은 결국엔 현재와 똑같이 중앙화된 해법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어디 하소연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요. 그 신빙성 또한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 개발자마다 개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더 그래프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그래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더 그래프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그래프의 완벽한 작동 원리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더 그래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섭 그래프가 무엇인지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섭 그래프라는 건 간단하게 이더리움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들을 용도에 맞게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섭 그래프들이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일단 먼저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GraphQL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인덱서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상의 노드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럼 이 인덱서가 섭 그래프들을 뒤져서 요청한 정보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서 다시 개발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는 수고비로 인덱서에게 더 그래프 토큰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큐레이터와 델리게이터라는 것들도 존재하는데요. 큐레이터는 자신이 갖고 있는 더 그래프 토큰을 이용해서 어떠한 섭 그래프들이 인덱스 되어야 할지 표시하게 됩니다. 마치 전시장에서 어떠한 그림을 걸어야 할지 결정하는 큐레이터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큐레이터들은 본인이 더 그래프 토큰을 걸어놓은 섭 그래프가 인덱싱 될 때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더 그래프 토큰을 받게 됩니다. 델리게이터 같은 경우 인덱서들이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경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일을 잘하는 인덱서에게 본인의 더 그래프 토큰을 맡김으로써 시스템에게 어떠한 인덱서를 사용해야 할지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델리게이터 또한 본인이 표시한 인덱서가 정보를 제대로 처리했을 시에 더 그래프 토큰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인덱서들 또한 인덱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그래프 토큰을 시스템에 맡겨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시에는 보상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본인이 맡긴 토큰을 그에 대한 벌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더 그래프는 이렇게 조금은 복잡하지만 합리적인 생태계를 만듦으로써 개발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또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더 그래프의 기본적인 정보들과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더 그래프의 토크노믹스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 그래프는 ERC20,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입니다. 총 발행량은 100억 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덱서, 큐레이터, 그리고 델리게이터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이 발행되기 때문에 연간 약 3%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버닝 메커니즘, 그러니까 토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생성된 코인 중에 일부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러한 메커니즘도 있는데요. 아까 개발자들이 정보를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인덱서들에게 건네받으면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수수료의 1%를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아예 없애버립니다. 또한 큐레이터들이 인덱서들에게 어떠한 섭 그래프를 인덱스해야 할지 더 그래프 토큰으로 표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표시를 없앨 때 withdrawal tax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 withdrawal tax 역시 시스템이 아예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 더 그래프 토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더 그래프 토큰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로 블록체인의 구글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경쟁자가 사실상 없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버닝 메커니즘에서 설명드렸듯이 데이터 요청 수수료의 1%를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에 요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래프 토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심지어 요청이 굉장히 많으면 토큰의 생성 속도보다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 토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일당 요청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니어, 폴리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아발란치 등 다양한 플랫폼과도 연동시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요청 횟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 또한 더 그래프 토큰을 제 포트폴리오 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알트코인 뽀개기 시리즈 2탄으로 더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니고 단순 교육용 목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